예, 이번 시간에는 7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이 이제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다이렉트 마케팅, 그러니까 직접적인 마케팅인데, 직접적인 마케팅이니까 당연히 이제 중간상을 배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요. 이제 델 컴퓨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 중간 이제 대리점, 즉 중간상이죠. 중간상 대리점들에게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상, 즉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물건을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상을 배제하는 거고요. 당연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마케팅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TV 홈쇼핑. TV 홈쇼핑이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 옛날에는 방문 판매가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같은 것도 방문 판매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보험도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TV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보험 그 판매원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해서 또 판매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번 보겠습니다. 롱테일 법칙입니다. 이 롱테일 법칙,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65번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65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을 보게 되니까 여기 롱테일 법칙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802번 법칙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아마 제가 이때 설명을 하면서 롱테일 법칙도 같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공룡 그림을 그려 주면서 이제 그 20%보다 나머지 80%가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법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65번에서 이제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음 가격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패키지의 형태로 특별한 가격 제공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묶음 가격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업과 소비자 측면에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56번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6번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56번을 보니까 묶음 가격의 장점과 뭐 이것을 기업과 소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 묶음 가격의 장점, 그 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의 묶음 가격의 장점을 56번 문제를 풀 때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비슷한 문제가 왜 그 같이 예, 똑같은 책에서 두 문제나 또 나왔습니다. 예. 자, 7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 그 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음. 자,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잠깐 좀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예,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사 제품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자기 회사 제품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갖다가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한번 읽어볼까요?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야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요. 시장 내 수요의 수준, 예, 그 다음에 추세,
지금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건지,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의 크기는 어떠한 건지. 시장이 너무 작다면은 그런 조그만 시장에 그 기업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어느 정도 이익과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이어야만 우리가 좀 진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표적 시장 내 소비자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떤 소비자들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경쟁 제품의 포지션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어떤 음료수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어떤 게토레이 뭐 이런 어떤 음료가 있다. 그럼 게토레이라는 음료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포지션 전략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 제품의 포지션을 분석, 경쟁 제품 확인, 향후 진입 예정인 경쟁자도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사 제품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은 뭐라고 할까요? 뭔가 건강에 좀 좋은 그다음에 전통적인 맛을 가미한 그런 어떤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우리 회사 제품 갖다가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자사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 경쟁 회사 분석, 우리 회사 분석. 자, 그 다음에 80번. 모 회사나 본부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상표, 노하우 및 기타 운영 방식을 사용해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거. 뭐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우리는 프랜차이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빵집 같은 거 파리크라상, 뚜레쥬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사로부터 경영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어떤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이제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냥 자기 스스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안착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단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본사에게 로열티를 좀 주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80번의 답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푸시고요. 81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